저는 대학에서 회화를 공부했는데 이제 큰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작은 물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림이 들어간 물건이면 좋겠고, 가볍고 또 싸고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고 이런 물건이었으면 좋겠고, 또 선물할 때 이렇게 쉽게 줄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고, 인쇄된 것이었으면 좋겠고, 이러저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보니까 그림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전시도 하고 뭐 그림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궁리하다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막 그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던 그 수입 번역 그림책들을 이제 많이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외국에서 그림책을 많이 볼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존 버닝엄 책들하고 또 엔조 마리라는 이탈리아의 작가인데, 그분 책을 보면 그 글이 없이 그림만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완벽한 기승전결이 있고, 또 그러면서 뭔가 가슴을 탁 치는 무언가가 있고, 그 완벽한 매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어떤 간결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저러한 생각을 그림책을 보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매력적인 매체라는 생각을 했죠. 참 좋아요. 네. 제가 나이를 먹었다면 먹었고 안 먹었다면 안 먹었는데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일단 어린이라는 존재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에너지를 받아서 또 다시 돌려주고 하는 과정이 참 좋고요. 또 그림책이 워낙에 이제 그 글뿐만 아니라 그림이라는 어떤 만국 공통의 언어로 이끌어가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그 언어를 다 초월해서 다른 나라의 독자들하고 만났을 때도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고스란히 같이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숨 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어떤 그 유니버설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제 그림책을 보고 이제 여러 반응을 얻는데요. 그 중에 되게 흥미로운 게, 제 책을 보고 다른 매체의 예술로 이렇게 바꿔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또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따 강연에 나오겠지만, 거울 속으로 책에서 제가 슬라이드 쇼를 만들었는데 거기 붙인 그 음악이 마사미 토미이사라는 일본의 작곡가인데, 그분이 우연히 그 책방에서 제 책을 보고 그냥 작곡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시퀀스대로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파도야 놀자를 보고 스페인의 기타리스트가 또 이렇게 멋지게 연주를 해서 아마추어들도 있고 프로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림자 놀이를 보고 그거를 어떤 공연 예술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런 걸 보면 그림책이 참 많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재미있는 매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림책 작가 이수지입니다. 네, 박수. 오늘의 주제가 어른 그림책을 보다잖아요. 네, 어른이 그림책을 보는 게 평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만드는 거겠죠.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특히 저한테는. 그림책이란 건 어린이들이 보는 거라는 게 기본이죠. 그게 전제고. 그렇지만 그런가요? 어린이들만 보는 책은 아니죠. 네. 어떤 분은 느슨하게 좀 정의를 해서 어린이부터 보는 책이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작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엔간하면 어린이도 볼 수 있는 책이다. 네. 그렇게 하면 작가들이 이렇게 좀 뛸 곳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앞으로 이제 제 그림책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 뒷얘기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 제 그림책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울 속으로라는 책을 먼저 보시죠.
네. 좀 이상한 책이죠. 네. 네.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 책은 어린이 책입니까? 어른 책입니까? 네. 자신 있게. 어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모르겠다고. 네.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네. 정답은 그냥 그림책입니다. 좀 치사한 질문이죠. 보기에 없는 답을 말하고. 이 책을 읽은 한 어린 독자가 이제 이 책을 명쾌하게 요약하기를,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심심한 아이가 친구랑 싸워서 다시 심심해졌다. 끝.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가 나랑 똑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확 밀어버리면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시적이죠?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어떻게 보냐면, 서평 같은 데 보면요, 자아를 찾는 대장정 혹은 나의 적은 나이다, 이런 식으로 어른들의 정신세계는 좀 암울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락강의 거울 단계 이런 거를 또 저에게 들이대시면서, 락강 읽어보신 분?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재밌죠? 같은 책을 놓고 나이에 따라 혹은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읽을 수 있는 게 참 다양해져요. 그게 바로 그림책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대개는 이 책을 보고 그냥 놉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거울 앞에서 노는 애 제 딸이고요. 미친 듯이 웃고 있는 애가 제 아들입니다. 네,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옷집에 거울이 되게 커서 항상 가서 저러고 놀아요. 옷은 안 사고. 근데 어른들은 가서 저러고 놀 수는 없잖아요. 남의 눈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책을 보면서 그냥 즐거우면 되지만, 복잡한 걸 좋아하는 어른들은 복잡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거울 속으로 책 지금 보셨지만 맨 마지막에 아이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앉아있죠?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어디 앉아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에 시작은 왼쪽이었어요. 거꾸로 얘기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얘가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건데, 이 책의 설정은 책이 접히는 제본선,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이게 이를테면 환상과 현실의 경계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로 다른 쪽 페이지가 거울의 한 면이 돼서 환영이 돼서 걔랑 같이 노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선 반대편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진짠가요? 가짠가요? 얘는 실제일까요? 환영일까요? 누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에서 얘는 섞여버린 걸까요?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아이디어가 매우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해놓고. 그래서 이 경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연작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우연히 이제 바닷가에서 놀다가 어떤 풍경을 보았는데, 아이가 이제 파도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바닷가를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아이건 어른이건 파도하고 서로 이렇게 쫓아갔다가 또 도망오고 한쪽이 이길 때까지 뭐 늘 파도가 이기죠. 네,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저 아이하고 파도 사이에 또 묘한 어떤 심리적인 경계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한쪽은 아이의 세계, 한쪽은 파도의 세계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든 책이 파도야 론자였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야 놀자 책을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영국의 한 작은 책방 주인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 장면에 관해서요. 그 책방 주인이 이 책을 보다가 중간에서 이런 장면을 발견을 했는데 한쪽에 아이 손이 안 나왔다.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책만 그런가 해서 옆 마을에 있는 책방에 또 가봤대요. 근데 그 집 책도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도매상까지 가봤대요. 이런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나서 저한테 너한테 좀 물어보자. 이거 인쇄 사고냐 아니면 뭔가 있는데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냐라고. 저는 그 이메일을 받고 나서 그분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궁금했겠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가? 라는 아주 커다란 물음표가 떠오를 때 저는 그때가 사람들이 가장 창조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답을 알려드렸죠. 원래 그런 거 있고 걱정 마시라고. 저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경계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려고 일부러 이제 한쪽 세계로 들어가면 나머지 세계가 보이지 않는 걸로 이제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면 이제 생각을 하겠죠. 또 뭐 아마존인가요? 거기 그 독자 서평 중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근데 대개는 출판사를 비난하지 저를 비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파도야 놀자까지 만들고 느끼셨겠지만 같은 판형이에요. 파도야 놀자와 거울 속으로는. 그래서 거울 속으로는 이제 위로 길고 옆으로 열렸고 파도야 놀자는 옆으로 길고 또 옆으로 열렸죠. 그럼 나머지 한 개 남은 판형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데 위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멋지게 3부작으로 끝내려고 그림자 놀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판형을 먼저 놓고 볼 때 윗세계와 아랫세계가 나뉘고 윗세계에 아이가 놀고 있고 아랫세계, 당연히 그림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쩌면 그림자에 대한 생각은 제가 원래 거울 속으로를 만들 때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생각일지도 몰라요. 둘 다 어떤 것에 대한 반영이니까요.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밥 먹어라 소리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고 난 후에도 사실은 아래 그림자들은 안 나가고 거기 있는 거죠. 자기들만의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린 세 권의 책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 아이디어는 같아요. 뭔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환상과 현실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제가 생각할 땐 책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책을 볼 때 책을 들여다보다가 그 다음 장을 넘길 때 이 책장은 닫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어쩌면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나는 아직 꿈속에 있는 거일지도 모르고. 이 생각은 계속 되어요. 그래서 최근에 만든 책은 이 작은 책을 펼쳐봐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은 보여드리겠지만 책 속에 또 책이 있고 또 책 속에 또 책이 있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잘 보셨나요? 네, 음악 신나죠? 쿵짝쿵짝쿵짝. 네, 그림도 귀엽죠? 네. 근데 그 책의 아이디어 자체는 그렇게 귀엽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책 속에 계속 책이 있고 책이 펼쳐지다가 이제 중간부터는 책이 덮이잖아요. 근데 책이 덮인다는 건 뭡니까? 꿈에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더 큰 꿈 속에 있어. 또 깼는데 아직도 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사실 뭐 일견 심오해 보이죠? 네. 근데 사실 애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뭐 책 속에 책이 있던 뭐 호접지 뭐 어쨌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책 보는데 전혀 그게 지장을 주지도 않고요. 아이들은 그냥 느끼겠죠. 제가 심어놓은 장치들을 그냥 느끼면서 볼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선 책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을 만들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다가가는 진실은 거의 어른들에게도 다가가지만 반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 어른 독자들을 상정한다면 그 어른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느낄 만한 재미와 그 아이들이 느낄 만한 그 진실에 대해서 느낄 줄 알고 감동할 줄 아는 어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림책의 독자는 어린이들인 편이 저는 훨씬 보람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그림자 놀이 보셨을 텐데 거기서 이 새까만 페이지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까맣다. 불 꺼졌네. 별 뾰족한 생각 없으시죠? 네, 괜찮아요. 옆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바로 며칠 전에 여기 앉아 계실 텐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아이들하고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재밌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까만 페이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왜?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가 좀 빛이 앞에서 와서, 왜냐면 이 페이지를 보고 살짝 넘길 때 순간적으로 뒤에서 빛이 들어온 거예요.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까만 페이지 안에 또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림자가 됐어요. 여기 있는 그림과 같기 때문에 좋대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책장이 넘겨지는 그 순간에 이걸 본 거잖아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또 한 아이는 걔도 이 까만 페이지가 좋대요. 그래서 이 까만 페이지가 무슨 장면일 것 같아? 하고 물어보니까 그림자들이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이가 빨리 나가서 자기들만의 시간이 시작되니까. 그럴 때 이 까만 페이지는 그냥 평평한 까만 페이지가 아니고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드라마틱한 어떤 장면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창조적인 독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그림책이 어린이 책인지 어른 책인지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들고 있는 그림책을 머릿속으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그냥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실제로 이 그림자 놀이는 책을 돌리면서 보면 돼요. 아까처럼 현실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먼저 보셔도 돼요. 이도 저도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양쪽 세계를 동시에 보시는 거죠. 이렇게 양쪽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멋진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